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령문 서울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령문 서울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최룡해 동지, 전창복 동지, 박정천 동지, 소홍찬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부강조국 건설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노력적 위훈을 떨치고 있는 시기에 영문 서울공장의 노동계급도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료가공공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마음쓰신 오보이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세심한 지도 속에서 건설된 령문 서울공장은 원료 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되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현대적인 서울생산 기지입니다.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한 군인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건설된 공장에서는 조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맡겨진 생산 과제를 월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장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 정령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높은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골짜기에 아담하고 정갈하게 일떠선 생산 건물들과 산뜻한 감을 주는 군예를 보시고 마치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고 위치도 좋고 공장을 정말 알뜰하게 잘 건설했다고 만족해 하시면서 군인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령문 서울공장이 일떠설 수 있었던 것은 인민군대에서 현대적인 서울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여 나라의 식료공업 발전에 기여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여러 차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오보이 장군님의 노고와 심려이 가져온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훌륭히 건설된 공장에 장군님을 모시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서울공장이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건설되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오보이 장군님의 유언을 또 하나 관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물류과 공정, 술 생산 및 포장 공정, 저장고, 제품 진열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정령을 요의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물류과 공정을 돌아보시기에 앞서 술은 중요하게 수질에 의해서 품질이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어떤 샘물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물어주셨습니다. 일꾼들로부터 생산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천연 바위짬에서 나오는 샘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샘물의 영출량, 물리화학적 성질이 사시장철 변함이 없다는 보고를 들어주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염소 요과기와 망간철 요과기, 석영모래 요과기, 연수 요과기, 활성탄 요과기, 역침투기 등 물류과 공정의 기술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술 생산 및 포장 공정도 깊은 관심 속에 돌아보셨습니다. 공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용기와 상표를 자세히 보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해당 제품의 질에 대하여 보증하고 선전에 널리 이용되는 상표 도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상표를 더 잘 만들 때 대하여 이러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제품을 포장하는 생산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노력을 절약하고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장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실을 돌아보시면서는 현대적인 종합지령 체계를 세워 기업 관리와 격리 활동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산된 제품들이 가득 쌓여있는 저장고에 들리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농측에서는 저장 능력은 얼마인가, 어떤 기제를 가지고 제품들을 운반하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밀봉을 더 잘하며 온습도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제품의 질이 변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농측에서는 제품 진열실에 들리시어 이름난 술들과의 품질 비교 분석표도 보아주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술 제품들의 주종과 용량, 질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측에서는 령문 술공장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학과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측에서는 현지 지도를 마치시고 떠나시기에 앞서 공장의 외부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건설하였다고 마음에 든다고 거듭 만족해 하시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이 공장처럼 일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농측에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생산 정상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공장에 어려있는 오보이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측에서는 공장의 노동계급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령문 술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끊임없는 애국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며 비약의 한 일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농측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사령관 농지의 현지 말씀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일념에 넘쳐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3일 중국과 러시아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내무군 협조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과 만수대 창작사를 찾으시고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 모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작품 창작 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내무군 협조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은 중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인민망, 경제망, 참고소식망, 광명망과 러시아의 이따르 따스통신도 보도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와 결론의 전문을 방글라데시 신문 데일리 포크 11부가 게재했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아가자. 안악군 영산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 농업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모내기 시작부터 실족을 붙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벼모판 관리에 계속 힘을 넣어서 튼튼한 변모들을 키워내는 것과 함께 모내기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여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함흥 목제품 공장의 노동기급이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목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마련해서 생산 정상화를 보장하는 한편 제품의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합판 생산 공정과 사축 롤라풀 발음기도 새로 제작 도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새 제품 개발에도 힘을 넣고 있는데
현재 이곳 공장에서 생산되는 목제품들은 가지수도 많고 질도 높아서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52차 세계 탁구 개별 종목 선수권대회 혼성 복식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김혁봉, 김정 선수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5월 13일 프랑스의 파리에서 개막된 국제탁구연맹 제52차 세계 탁구 개별 종목 선수권대회에는 130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800여 명의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역사상 기록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것으로 해서 이번 선수권대회는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이 안겨준 필승의 신심과 투지를 안고 혼성 복식 경기에 출전한 김혁봉, 김정 선수들은 예선 1단계와 2단계에서 그리스, 러시아 선수들을 각각 4대 0이라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이어 3단계와 4단계에서 프랑스 선수들을 4대 2로, 일본 선수들을 4대 2로 이기고 준준 결승 경기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남조선 선수들을 4대 1로 다승했습니다. 준결승 경기에서 중국, 홍콩 선수들을 4대 3으로 물리치고 결승 경기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은 서로 마음을 맞추고 평시에 연마한 높은 기술과 불굴의 투지를 발휘해서 남조선 선수들을 4대 2로 다승하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김혁봉, 김정 선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1등을 한 소감에 대해서 묻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오늘의 이 승리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와 우리 인민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해서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자들과 체육인들이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혼성 복식 경기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거둔 승리는 당의 용도를 받들고 공화국 창건 65돌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진행된 제5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혼성 복식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김혁봉, 김정 선수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이 접한 4.25 체육단의 일꾼들과 감독 선수들은 지금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넘쳐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혼성 복식 경기에서 1등한 선수들이 바로 우리 4.25 체육단 김혁봉, 김정 선수들입니다. 오젓한 세계 패권자로 자라는 이들이 경기 성과를 두고 지금 온 체육단에 경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체육단은 경사이겠습니까? 우리 인민군대 경사이고 우리 인민들이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탁구 선수들은 이렇게 일요일이지만 훈련장에 나와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하루빨리 세계 패권자로 준비하겠다는 이런 불타는 결의를 안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텔레비전에서 제조선의 용의를 걸고 경기하는 김혁봉, 김정 동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시상대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동지들과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오늘의 이 승리를 격려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와 우리 인민들에게 드린다고 한 김혁봉, 김정 동지들의 심정이자 저의 심정이고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혁봉, 김정 선수들이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등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누구보다도 평상시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김정 선수가 의사들로부터 휴식할 것을 경고를 받았지만 혁봉 선수는 자기가 휴식을 하게 되면 이번 경기대회에서 기술이 그만큼 떨어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면서 불편한 속에서도 맹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맹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경기대회에서 기어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어 심지 않았습니다. 김혁봉, 김정 동지들이 제52차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혼성 복식 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우리들은 막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으로 일도시하시려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우리 탁구 선수도 보답하였다고 생각하니 제가 1등을 한 것처럼 막 기쁩니다. 김혁봉, 김정 동지들의 이번 경기 성과는 우리 사회 측대의 전체 탁구 선수들에게 고다른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단식 경기들에서
금메달 쟁취하고 담당자들은 바로 저 자신이며 여기 모인 조지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혁봉 동지들의 그 사상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훈련소 100대 훈련 불차게 이렇게 나감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국제 경기들을 마다해서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도록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세계 탁구 선수권대 헌성복식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하여 경의하는 최고 사랑하는 동지께 승리복으로 올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경의하는 최고 사랑하는 동지께서 언 나라의 체육 요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체육 중시 사상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선수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정말 높이 평가해 주시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신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도 이들처럼 앞으로 훈련해서 더 많은 땀을 봅시다. 청년 선수권 대회 빙상 호케이 경기가 빙상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대성산 체육을 비롯해서 남자 9개 팀과 여자 6개 팀이 참가해서 연맹전의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17일에는 대성산 팀과 수산성 팀 사이에 여자 빙상 호케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대성산 체육단 선수들은 자기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려서 2인 3인 결합에 의한 단번 쳐놓기와 빠른 문전 돌입으로 수산성 체육단을 7대 0으로 이겼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만교의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승의 용의를 지닌 기관차 체육단의 예술체조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용의를 떨칠 결이 더 높이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경대상 경기에서 우리 기관차 체육단 예술체조 선수들이 종합단체 경기에서 1등을 함으로 해서 컵을 쟁취했습니다. 이번 경기 과정에 손가락으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으면 기재별 난도 기술에서 판세 회전을 3, 4회전 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 우리 집체 선수들이 협조 기술에서 아자하고 리듬적인 이런 상들을 성공률로 표현하는 이런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인급 선수들은 지난 시기보다 하나 내지 두 회전이 더 높아지고 개인 선수들도 기재 자체구 요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수법들을 적용하고 음악가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이런 데서 많은 성과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만경대상 경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 1등을 하려 했는데 저는 앞으로 난도 기술, 기재 기술, 예술성을 확고히 해결하여 다음번 경기에서는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제1차 관광선 황성호에 의한 라손 금강산 국제관광 출항식이 18일 라진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관광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간 단위 일꾼들과 인사들, 관광단 성원들, 라손시 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라손시 관광관리국장 전동철과 황성호 선주 정원휘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제1차 관광선 황성호에 의한 라손 금강산 국제관광이 조직돼서 세계적인 명산 천하절성 금강산에 대한 관광을 하게 되는 손님들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출항식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 언급하고 그들은 라손 금강산 국제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이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고 하면서 관광선 황성호의 출항을 선포했습니다. 출항식이 끝난 다음 관광선 황성호는 손님들을 싣고 떠났습니다.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괴뢰 육군 34단이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야외 기동 훈련을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장갑차와 탱크를 비롯한 수많은 전쟁 장비들과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띠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20여 개 나라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 150여 명에 참가해 진행된 국제 반제 토론회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대성 결의는
조선반도가 미국의 책동으로 해서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 반제 토론회는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정당 단체 인사들이 조선반도 정세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조선인민의 반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 것을 호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신의주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18일 6시부터 19일 15시까지 내린 비량은 평양 23mm, 신의주 6mm, 평성 사리본 16mm, 해주 18mm, 강계 해산 3mm, 청진 1mm, 함흥 17mm, 원산 28mm로서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에서 평균 2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낮은 층구름과 가운데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5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 4월 열하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2도, 내일 낮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평양과 청진 지방에서 8시부터 10시 사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보다 3도 내지 8도 더 높아져 날씨는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중부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